주말마다 놀아줬는데도 아이는 엄마만 찾았어요. 5살 딸아이의 울음속에 숨어있던 말.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상황을 구성한 아이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며칠 전에도 유치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오늘도 수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이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소리를 지르듯 크게 울고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멈출 정도로 울음이 커지고 다른 아이들까지 집중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같은 말을 덧붙이셨어요. 왜 우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계속 집에 가고 싶다,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만 해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한동안 아무 일도 못했어요. 아이가 말을 못하는 아이는 아닙니다. 집에서는 잘 웃고 말도 제법 잘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아이예요. 기억력도 좋고 표현도 빠른 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만 되면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는지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울면서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집에 갈래.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갈래.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부터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이 되어야 집에 오는 날이 많았어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아이를 돌봐주신 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도 여러 명 키워보셨고 아이를 정말 많이 돌봐주셨어요. 사실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기건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기본적인 위생 습관도 잘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울음이 커졌고 기다리거나 양보하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하더군요.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고 유치원에 가서도 비슷한 피드백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요. 어머니, 선생님이 집에서도 규칙을 조금 더 잡아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내가 애들을 몇 명이나 키웠는데. 요즘 기관이 애들을 너무 틀에 맞추려고 해서 그래. 처음에는 저도 어머니 말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게다가 아이를 주로 돌봐주시는 분인데 제가 계속 뭔가를 부탁하고 수정하려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저는 더 조급해졌고 어머니는 점점 더 귀를 닫으셨어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 양육에 대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면 싸움이 났고 대화를 안 하면 문제를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남편은 거의 끼어들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이와 놀 때는 재미있는 아빠였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좋아했어요. 아빠는 웃겨. 아빠랑 놀면 재밌어. 정말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아빠는 아이를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고 몸으로 잘 놀아주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기관에서 오는 반복적인 피드백, 아이의 울음과 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늘 비슷하게 말했어요. 당신이랑 엄마가 알아서 잘 이야기해. 괜히 내가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이 집에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문제를 함께 책임질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애썼어요. 아이에게 미안했기 때문이에요. 평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엄마니까 주말만큼은 정말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이와 어디를 갈지 찾았어요. 키즈카페에도 가고 놀이공원에도 가고 계절 축제도 찾아다녔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고 예쁜 사진도 찍고 아이가 좋아할 이벤트를 만들려고 애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은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일에는 함께하지 못했으니 주말에는 최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야지. 아이에게 엄마가 부족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내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저는 마음속으로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잘 보냈다. 이 정도면 아이도 충분히 행복했겠지?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아이는 다시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랑 있을래. 유치원 안 갈래. 그리고 유치원에 가면 또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아이는 늘 엄마를 찾을까? 아이와 더 많은 곳을 다녀야 하나? 정말 내가 일을 시작한 게 잘못이었을까?
아이를 너무 일찍 맡긴 게 문제였을까? 결국 저는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저는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부터 일을 해야 했던 사정도 말했고, 시어머니께 감사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기관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운 것 같은 죄책감이 든다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제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도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상담실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네요. 아이와 더 오래 있어 주셔야겠어요. 할머니, 양육 방식이 문제네요. 그런데 상담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오래 듣기만 하셨습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말을 너무 빨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죄책감을 더 키우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처음으로 제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아이와 깊이 대화하는 시간은 조금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순간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정말 애썼기 때문입니다. 함께 놀았고, 함께 먹었고, 함께 돌아다녔고, 주말마다 좋은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과 아이의 마음속에 함께 머무는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말을 잘하는 것과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다른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랑 놀았는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갑자기 올라오는 속상함, 불안함,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 답답함, 서운함을 알아차리고 그걸 말로 바꾸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유치원에서 울던 아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늘 아이에게 물었지요. 왜 울어? 무슨 일이 있었어? 울지 말고 말을 해야 엄마가 알지. 그런데 어쩌면 아이는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자기 마음을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울면서도 제일 쉬운 말만 반복했던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갈래. 그 말은 떼쓰는 말이 아니라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구조 요청이었을지도 몰라요. 상담사 선생님은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말 외출을 없애라고도 하지 않으셨고요. 대신 특별한 시간을 조금 줄이고 반복되는 대화를 더 늘려보자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제안해 주신 것은 매일 10분의 마음 대화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셨지요. 다만 매일 반복적으로 아이와 단둘이 마주 앉아 훈육이나 지시가 아닌 마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오늘 제일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어? 오늘 마음이 작아졌던 순간도 있었어? 엄마가 보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 그때는 몸이 어떻게 느껴졌어? 그리고 아이가 잘 말하지 못하면 엄마가 먼저 번역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마음이 커졌구나. 속상한데 어떤 말로 해야 할지 몰랐구나. 마음이 답답했는데 울음이 먼저 나왔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이 찔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정말 애썼지만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오래 들어준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려고 했지 아이의 울음을 번역해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는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더 멋진 주말, 더 좋은 장소, 더 특별한 기억. 그런데 아이가 원했던 것은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부족했던 것은 엄마와 함께한 시간의 양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엄마에게 도착하는 경험, 울음이 말이 되는 경험,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기다려주는 경험. 그게 더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뒤로 저는 아이와의 시간을 조금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꼭 어디를 나가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비워두었습니다. 아무 일정 없이 거실 바닥에 앉아 인형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잠들기 전에는 꼭 그날의 마음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울 때 예전처럼 바로 묻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또 울어? 라고 묻는 대신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속상했구나. 마음이 너무 커져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말해보려고 했습니다. 아이는 바로 달라지지 않았지요. 여전히 울었고 여전히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에 가기 싫어 울던 아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속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울음 속에 처음으로 말이 생긴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이의 문제는 단순히 울음이 많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밖으로 나오는 길이 좁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넓혀주기보다 죄책감 때문에 더 큰 이벤트로 덮으려고 했던 거죠. 지금도 저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에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아이에게 미안할 때가 많아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단번에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남편이 갑자기 훌륭한 중재자가 된 것은 더더욱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아이는 저와 더 많이 놀고 싶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 아이는 제 시간보다 제 시선을 원하고 있었고, 제 이벤트보다 제 마음의 자리를 원하고 있었고, 제 보상보다 자기 마음이 이해되는 경험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아이에게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전에는 더 멀리 데리고 나가고 싶었고, 더 멋진 계획을 세우고 싶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단 10분이라도 아이의 마음 곁에 앉아있기, 아이의 말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기, 울음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 말이 되지 못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어쩌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주말이 아니라 이 평범한 반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부모님들 가운데 혹시 저처럼 아이에게 미안해서 더 많이 해주려고 애쓰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이벤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의 울음을 마음의 언어로 바꾸어 볼 수 있는 깊은 대화, 그리고 그 마음을 기다려주는 엄마일 수 있어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아이가 언젠가는 울음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엄마, 나 오늘 마음이 속상했어. 엄마가 보고 싶었어. 엄마, 내 마음 좀 들어줘.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저도 조금 덜 미안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